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데, 아까 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111페이지에, 211페이지에, 36번에 가시면 4번이 이제 정답이거든요. 거기는 종합자본환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넘기시면은 37번에 5번에 가시면 총투자 수익이라고 돼 있죠. 이게 동일어예요. 근데 동일어인데 그러더라고. 똑같이 뭐 동일어인데 왜 똑같이 쓰지 왜 두 개 쓰냐 그러는데 그건 교수님들이 얘기한 거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37번의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다음에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과 부채 서비스액이 동일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용어가 많으니까 외우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동감합니다. 그럼 아까 36번으로 가볼게요. 36번으로 가시면은 정답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에다 역수관계를 보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좀 의심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2번이 10이면 종합자본은 10% 나와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틀린 지문은 그렇다고 해서 4번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10이 될 수 있고 8%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가볼게요. 지금 36번 보고 계시죠? 자,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안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풀어드리는데 역수관계는 알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죠? 들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그 박스에 유효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나요? 자, 요게 이제 힌트였어요. 유효. 자, 우리가 총소득 승수라는 것은 총소득 승수라는 것은 위에가 무슨 투자액이 올라갑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요걸로 나누죠. 그러면 지금 유효 총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이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이 얼마라 그러죠? 5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총투자액이 얼마라고 합니까? 10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따라서 민나. 자, 10억을 5로 나누면 되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얼마겠어요? 2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1번 이해 가시겠어요? 가셨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번하고 4번이 그냥이에요. 역수예요. 그럼 2번 순소득 순수가 있죠. 그죠? 그럼 순소득 순수는, 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총투순. 우리가 투라는 건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투순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얘는, 위에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죠? 총투자액. 무슨 소득으로 나눠요? 순소득으로 나누죠. 그럼 얘와 아까 몇 번이 역수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게 얘를 구하면은 4번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역수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종합환원율은 역수관계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나오면 얘는 역수니까 풀 필요가 없죠. 뒤집어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를 구하면 총투자액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10억이라고 그랬죠? 10억이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순소득 산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순소득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그냥입니까? 세전이 됩니까? 세전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순소득을 모르다는 얘기죠.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세전은요, 6천. 그럼 이걸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소득이 1억이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럼 얘가 10이 나오면 이제 게임 끝났죠. 얘는 몇 퍼센트? 10%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대답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이게 역수인가요? 그럼 얘를 구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해서 답을 찾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소득 순수는 10이고 종합자본은 10%니까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4번인가요? 근데 2번을 한번 갑니다. 자, 얘도 잘 나오는 게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요? 지분 투자가 올라가죠. 뭐가 내려가죠? 세전이 내려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이거 세전이 아까 얼마였죠? 6천. 그럼 10이 되겠죠. 이것도 맞나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죠. 자, 부채 감당률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얘가 잘 나옵니다. 따라서 순투부. 자, 부채 감당률은 순투부라고 했나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눠요. 순소득을.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순소득이 아까 얼마였죠? 1억.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죠. 그럼 몇 점 몇이 돼요?
2.5니까 5번이 맞겠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감정평가 시험입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도 여러분들이 몇 번하고 몇 번을 먼저 풀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순소득 승수는 따라보세요. 총투승. 그러면 총투자액을 뭐로 나눠요? 순소득으로 나누겠죠. 그런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 5번이 역수관계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총투자 수익률이. 그럼 얘가 나와서 얘가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갑니다. 순소득이 지금 얼마입니까? 자, 1억 5천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 순소득 승수를 빨리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총투자액이 지금 얼마죠? 15억이죠. 15억. 10배잖아요. 얘가 10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았으면 장득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출제원들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선별합니다. 얘가 10이죠. 얘가 몇 퍼센트죠? 10%가 되니, 자, 어떻게 됩니까? 2가 틀렸죠. 순서도 승수는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어요.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셨죠? 다른 걸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자, 아니, 5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자, 지금 맞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고, 얘가 어떻을까? 얘가 15가 아니라 10이 되겠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따라서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을 나누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다. 그럼 15억 중에서 지금 대출이 얼마예요? 5억. 내 돈이요. 그러면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0%가 되겠죠. 그런가요? 50%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따라서 순투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눠요. 그러면 순소득이 아까 얼마였죠? 1억 5천이었나요?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저당 지불액이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적어놓으셨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 나왔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럼 얼마로 나눠라는 거죠? 8천이죠, 8천. 그렇죠? 그러면 1억 5천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8천만 원이면 1.87호가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3번에 주의하실 게 아까 지분 투자 수익률 아시죠? 자, 이건 세후로 갑니다. 뭐로 간다? 세후. 그래서 아까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후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 우리가 세후 수익률을 무슨 투자로 나눠요? 지분 투자로 나누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지분 투자가 아까 얼마였어요? 10억이었죠. 그죠? 그럼 세후를 구해야겠죠? 나중에 해설에 세전을 세후로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감정평가 강의에서 알아요. 이건 세전이다, 세후다? 세후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순소득에서 무슨 서비스를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를 빼면 뭐가 되죠? 세전이 되고, 무슨 세를 뺍니까?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순소득이 얼마죠? 1억 5천. 그런가요? 자, 저당 지불액이 얼마요? 8천. 그럼 5천에서 1억 5천에서 8천 빼면 7천이죠. 해서는 7천으로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세후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7천에서 그냥입니까? 영업소득세를 빼야 됩니까? 빼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제가 감정평가 강의하는데 저는 2%로 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가 얼마죠? 5천인가요? 자, 여러분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세후다, 세후전이다? 세후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2천이 떨어져요. 맞죠? 그죠? 그럼 얘가 2천이고 얘가 10억이면 2%로 가야 돼요. 몇 퍼센트로 간다? 2%. 하여튼 틀렸죠? 30%라는 단어는 틀린 거잖아요. 몇 퍼센트로? 2%로 보죠. 근데 해설은 나중에 보시면 7%로 돼 있거든요. 세전으로 가야 돼요? 세후로 가야 돼요? 세후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영업소득세를 빼야 돼요. 믿고 따라가세요. 자신 있는 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일단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시험장 가셔서 그냥이 돼요? 역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역수관계를 안 주어주는 출제원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욕을 해야죠. 그래서 좀 이 37번하고 36번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줬던 출제원이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8번 있죠? 자, 요거 따라해보세요. 순당당. 기억나시날까 모르겠어요. 순당당 나나요? 순당당. 어떻게 되죠?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저당사로 나눠버려요. 그럼 대출액이 나옵니다. 했는데?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기억나십니까? 공부를 안 하시니 뭐. 자,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할 게 최대 대출 금액이에요. 자, 따라서 상가. 자,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상가는 부채 감당률을 갖고 따집니다. 그럼 LTV는 담보 가치죠, 그죠? LTV는 L을 V로 나누고요. 부채 감당률은 상가를 갖고 따져요. 상가는 그냥요, 임대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순투부. 순투부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능력을 봐요. 자, 얘가 그냥입니까? 1보다 커야 됩니까? 부채 감당률이 얼마로 돼 있죠? 2니까 승인을 해준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 따지는 제가 유튜브에다 따라서 순당당이라는 걸 넣어놨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대출액을 구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강의를 해도 나중에 가서는 시험장 가면 막 떨리거든요. 그죠? 야매가 괜찮습니까? 호응이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순당당. 순당당. 이따 해줄게, 순당당은.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야매부터 가야 돼요? 이론부터 가야 돼요? 어떤 선배가 그러다, 너 이론부터 해. 야매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 부채 감당률은, 자, 그다음에 순투부. 뭐로 나눠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겠죠. 그런가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무슨 금이다? 원리금. 자, 그러면은 대출 가능 금액은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큰 금액, 작은 금액. 근데 LTV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게 LTV가 지금 몇 퍼센트죠? 60% 나왔죠? 그럼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담보가의 시장가격이 5억 있죠? 요걸 곱하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0.6이니까 얼마가 떨어져요? 3억이 떨어지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 둘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부채 감당률을 구해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순소득이 1억이라고 돼 있죠? 자, 1억을 그냥 이렇게 1억하고 부채 감당률이 지금 얼마예요? 2죠. 따라서 밑은 나눈다. 그럼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알겠죠. 이게 5천만 원이 떨어져요. 얼마 떨어진다?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에서 따라서 저당상수. 원리금에서 저당상수를 나누면 대출액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무슨 상수로? 저당상수로 나눠버려요. 저상으로. 그러면 그냥이야 대출액이 나와. 그럼 5천만 원에서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죠? 0점이죠. 그럼 2.5억, 2억 5천이 떨어지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3억과 2.5억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에서 2억 5천이죠. 기존 대출이 1억 있었죠? 그럼 얼마다? 1억 5천만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야매를 원하세요? 따라서 순당당. 자, 무슨 뜻이냐? 순당당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저 보세요. 이 원리금을 알아야 대출액을 구할 수 있죠. 자, 원리금은 그냥입니까? 순소득에서 부채 감당률을 나눕니까? 나누죠. 대답해요.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또 무슨 상수로 나눠요? 그럼 얘와 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냥 암기해. 무슨 당당. 순당한 암기해요. 그죠? 그럼 뭐로 나눠?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과 저당상수로 나누면 대출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반응 좀 해주십시오. 연구 2시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순당당. 근데 연구실에서 연구한 게 이 당당은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부채 감당률 나와도, 아까 당당이라는 게 모르구나. 당이 부채 당당을 얘기하는 건데, 눈을 보니까 지금 당당이 뭔지도 몰라. 이게 얘랑 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에서 얘를 나누고 얘를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당당을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순당당 암기하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얼마죠, 이게? 1억이죠? 그러면 1을 공을 치지 마세요. 어차피 억 단위로 나누니까. 자, 1을 갖고요. 자, 계산기 옆에다 끼고, 부채 감당률이 몇 점 몇이었어요? 2죠, 2. 저당상수가. 그러면 나눠보세요. 강의에 참여하세요. 핸드폰을 두드기신가? 1 나누기 2 나누기 0.2.
암산이 되세요? 2.5가 되잖아요. 그럼 2억 5천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당당을 하면 빨리 나옵니까? 손당당을 빨리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야매 연구실에서 당당이라는 건 그냥 아무거나 먼저 나와도 돼. 저당상수를 먼저 나오든 부채감당 나오든 아무거나 먼저 나온다는 거죠. 대서 좀 해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당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요.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고 강의를 하실 겁니까? 우리 찍으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걸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걸 하니까 순당당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순당당. 그럼 2억 5천이 되죠? 그럼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2억 5천을 대출해 주겠죠. 맞나요? 기존 대출이 있었나요? 얼마요? 그래서 1억 5천이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느끼면은 올해 순당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왜냐면은 최근에 LTV와 DTI만 계속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셔서 순당당 아시겠죠? 만약에 나왔다. 무슨 당당을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게 LTV도 구해야 돼요. 왜? LTV와 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되셨어요?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어요? 넘겨보세요. 자, 연결시킵니다. 테마 1입니다. LTV와 DTI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LTV와 부채 감당료는 그냥 했어요. 상가였어요. LTV와 DTI는 주택이죠. 맞아요? 그럼 의미는 똑같아요. LTV와 DTI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금액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LTV는 아까 L을 V로 나눴죠? 그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담보가 많을수록 많이 빌려주죠. 근데 DTI는 그냥입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까? 상환에 대한 능력을 갖고 빌려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건 뭐를 뭐로 나누죠? D를 I로 나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는 다 풀어 오셨죠? 자, 문제로 가셔서 바로 실전으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교재 244로 가보세요. 244. 244로 가시면은 자, 포인트 35 있어요? LTV와 DTI 있어요? 자, 1번하고 2번은 유사한 문제입니다. 제가 2번을 제가 체크할 거예요. 오른쪽 2번 있죠? 자, 2번하고 3번을 별표 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2번 아니면 3번이 나옵니다. 자, 2번은요, 그냥요, 8천의 기존 대출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빼줘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3번은요, 기존 대출이 있어요? 기존 대출은 없어요. 없지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그냥입니까? 사업자금 대출이 있습니까? 있죠. 이거는, 자, 보세요. 원리금에서 깐다. 이건 전체적인 금에서 까는 게 아니에요. 원리금에서 까기 때문에 좀 적게 빌려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하고 3번의 별표를 각각 쳤나요?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2번 문제는 얼마를 기존 대출을 받았죠? 그럼 이 둘 중에서 정금액이 나오면 8천을 빼야 됩니다. 맞나요? 풀은 오셨어요? 풀 오셨으면은, 자, LTV부터 갈게요. 그럼 LTV가 가시게 되나? 들어갑니다. 지금 박스에 보시면은 LTV가 몇 퍼센트죠? 70%. 찾았습니까? 70%. 자, 부동산 가치가 담보평가가격이 4억이죠. 그럼 472. 그럼 2억 8천까지 땡겨준다는 거죠. 2억 8천. 그러나 그냥입니까? DTI를 구해야 됩니까?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죠. 맞나요? 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요. 이 I가 따라서 연소득. 그럼 연소득이 있으면 이 DTI 비율을 곱하셔야 원리금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원리금. 자, 여러분들 원리금 나오면 제가 무슨 상수로 나눠주라 그랬죠? 그래야지만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할게요. 저상 나눠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DTI가 몇 퍼센트죠? 50. 반이죠? 50이고, 연소득이요. 4천이죠. 그럼 4천만 원의 반이잖아요. 이게 2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당 상수를 0.1로 많이 주어져요. 몇 점 몇으로? 0.1로. 그럼 공 하나 더 묻는 거죠. 그러면 2천에 공 하나 더 붙으니까 2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2억 8천과 2억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얼마를 대출해 주겠어요? 근데 기존 대출이 빼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찾았습니까? 요거 출제가 23에 됐는데 또 뺏겼어요. 한 번. 그냥이야 숫자만 바꿔. 숫자만 바꿔도 못 푼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숫자 바꿔요.
찾았습니까? 다시 할게. 2번은 그냥이야. 기존 대출이 있어. 사업자금 대출은 없죠. 근데 이제 3번을 보시면은 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박스를 보세요. 자, 지금 3번에는 8천원이라는 기존 대출이 없잖아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그냥입니까? 사업자금 대출이 있습니까? 자, 이건 원리금에서 빼줍니다. 무슨 금에서? 그럼 좀 덜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갈게요. LTV가 몇 퍼센트예요? 60%. 찾으셨죠? 60%. 부동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자, 부동산 가치가 4억이죠. 그럼 얼마야? 2억 4천까지 땡겨준다는 거죠. 근데 DTI를 구해 봐셔야 되죠. 그러면 DTI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50인가요? 50에서 연소득이요. 4천이죠. 그럼 4천의 반은 원리금이 2천이 되잖아요. 전체 금액이 2천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안을 봤더니 그냥이야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 그럼 이걸 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전체 금액의 사업자금 대출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 사업자금이 대출이 있으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출이 있으면 더 빌려주겠어요? 좀 덜 빌려주겠어요? 그럼 2천에 대한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원리금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얼마를 빼야 되죠? 자, 지금 대출이 8천이죠. 8천.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 8천만 원이 원리금 상환을 빼야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지금 그 상환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원리금에 대해서 빼주죠. 그죠?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그 연간에 대한 8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자, 지금 여러분 어떨까? 기존 사업자금 대출이, 8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오타가 났어요. 우리가 이게 800만 원으로 가야 돼요. 얼마로 가야 된다? 자, 해설에는 800으로 돼 있거든요. 얼마로 돼 있다? 800이요, 800. 자, 한번 해설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존 사업자금 대출의 원리금이 800만 원으로 이 저자가 해 놓으셨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2천에서 8천 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8천을 얼마로 고치셔야 돼요? 800만 원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고 좀 고쳐주세요. 고치십시오. 그러면 2천에서 800을 빼라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80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의 금액만 나오죠? 1200만 원만큼만 상환 능력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1200만 원에서 무슨 상수로 나눠줘요? 그럼 대출액이 나오죠. 그러면 저당 상수가 몇 점 몇이죠? 0.1이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 1억 2천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2억 4천과 1억 2천 중에서는 1억 2천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체크하셨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금 얼마? 800만 원으로 하셨어야 돼요. 맞죠? 근데 해서는 800으로 돼 있죠? 아니, 왜냐면 봐봐, 이게 2천인데 8천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할게요. 자, 요거는 2억 4천이니까 얘를 구한다. 얘는 2천이라는 자체가 원리금이죠. 그냥요, 원리금 2천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800만 원을 빼줬죠. 그럼 1200만 원이 나왔죠. 무슨 상수로 나눠줘요? 그럼 1억 2천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는 뭐냐면, 자, 할게요. 그 문제를 또 만드셔서, 또 개인적으로 문제 만드셔서 높게 평가하긴 하는데, 적중되긴 좀 그렇죠. 가볼게요. 지금 DTI를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상향 조정시켰어요. 그럼 더 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LTV도 가져가라는 거죠. 뭘 가져가라? LTV도 가져가라는 뉘앙스예요. 자, 그럼 LTV를 구한다면요. LTV가 60%죠. 거기다가 부동산 가치가 6억이잖아요. 그럼 얼마를 빌려주는 겁니까? 3억 6천이죠. 그런가요? 그럼 DTI를 구해서 DTI랑 얘랑 작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죠. 그런가요? 그럼 원래는 얼마였어요? DTI가 50이었죠. 그렇죠. 연간 소득이 얼마죠? 5천이에요. 50%죠. 그럼 얼마예요?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저당 상수가 0.08은 안 나오거든요.
이 저자분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2,500만 원을 0.08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잘못도 할 수도 있으니까 따보세요. 0.25억 0.25억이라는 건 2,500만 원을 뜻이거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빨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다가 무슨 상수를 나눠요? 0.08을 나누면 앞에 글씨가 나오겠죠. 그 억이 되는 거죠. 그럼 0.25를 0.08로 나눠보세요. 3.125억이 나오죠. 그럼 3.125억이라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3억 1250을 빌려준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3억 1250만 원을 빌려준다면 아까 3억 6천과 3억 1250만 원 중에서 얘를 선택하겠죠. 대답해 주세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세요. 맞나요? 근데 그냥요, DTI를 올려줬어요. 올려주더라도 LTV보다는 못 넣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DTI 높게 볼게요. DTI가 몇 퍼센트 지금? 60이죠. 그런가요? 그럼 60에서 5천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3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그럼 3천만 원에다가 0.08이죠. 근데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거 그냥 3천만 원에다 0.08을 그냥 나눠버리세요. 또 그거 하면 헷갈리니까. 3천만 원에다가 우리가 0.08을 나눠보세요. 3천만 원을 0.08로 나누시면 3억 7,500이 떨어지나요? 그렇죠? 그럼 3억 7,500이 떨어지지만 그냥요, LTV보다 높아요. 높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엔 LTV로 가겠다는 거죠. 맞죠? 그럼 아까는 그냥요, DTI로 했어요. 지금은요, LTV로 가니까 그 차익만큼 더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좀 분위기 안 좋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그냥 놓고 날 봐요. 날 봐요. 편하게 뒤로 제끼세요. 요거 3억 6천이죠. 50%를 했을 때는 요 금액이 나왔죠.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3억 1,250만 원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정부가 DTI를 높여준다는 건 좀 완화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더 금액이 작잖아요. 맞습니까? 60%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죠? 3억 7,500이죠. 그러면 어느 걸로? 3억 6천을 빌려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옛날에 이걸로 빌려줬죠. 지금은요, 3억 6천이니 그 차이만큼 더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가 LTV고 50%였던 얘였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걸 대출해요? 처음 대출은 3억 1,250만 원을 대출해 준 거죠. 맞나요? 그냥 얘를 상향 조정시켰어. 금액이 커졌죠. 그렇지만 LTV보다는 크죠. 그럼 뭐로 간다는 거야? 3억 6천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차이만큼 더 대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되시면 저를 어떻게 쌀만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적중은 그렇지. 왜 그러냐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적중은 좀 낮겠죠. 근데 의도는 좀 좋은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다시 정리해 볼게. 옛날에 그냥이야 DTI로 갔어. 근데 그냥이야 DTI가 높아졌어. 그럼 LTV로 가자는 거죠. LTV에서 DTI를 빼면 그 차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뭐 해설이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5번도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 자, 5번에서 뭘 물어봤냐? 기출문제. 주택금융과 관련된 사항이 옳은 것은 자, A는 DTI는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LTV만 적용되죠? 근데 얘는 지금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까? 2억이죠, 2억. 그렇죠? 그러면 4억이 50%면 2억이잖아요. 그럼 최대한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4억 이상이 돼야지만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니은은 LTV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럼 DTI로 가죠. 그럼 DTI는 아예 곱해버리세요. 40%와 4천만 원을 곱하면 4, 4, 16, 1600만 원이 떨어집니다. 맞나요? 그러면 1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보세요. 저는 목소리가 쉬었다, 야.
133만 3점 나오죠? 요것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 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150만 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해설은 좀 반대로 놓았어요. 어떻게 놓으셨냐면 150을 12로 가니까 1800이거든요. 그럼 1800과 얘는 여기가 적잖아요. 그죠? 그럼 1800을 못 받는 헷갈리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럼 1600을 12달러 하면 이거 대출할 수 있지. 근데 150만 원 대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대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고요. 정답 몇 번? 4번. 자, 6번 갑니다. 자, 이것도 기출인데 지금 대출 비율도 50%고 DTI가 30이죠.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자, 지금 봐봐요. 아까 전부 다 했던 게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얘는 뭘 구하냐면 월불리백을 구하라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봐봐요. 월불리백도 큰 걸 적응시켜요, 작은 걸 적응시켜요. 작은 걸 적응시켜요. LTV와 DTI 중에서. 다시 할게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걸 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중요한 건 그냥요, 월이에요, 월. 그럼 월 저당 상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LTV라는 거 아시죠? 그럼 LTV를 구할 때 들어갑니다. 자, LTV로 간다면 L을 V로 나눈다면 들어볼게요. 자, 지금 가격이 얼마죠? 1억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1억에서 LTV가 얼마죠? 50%죠. 그럼 론이 얼마만큼 빌려준다고? 5천만 원 땡겨준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거 아시죠? 월리금. 그 월에 대한, 월 불이백에 대한 원리금은 이 대출 가능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무슨 상수를?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나온 건 아시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연이에요, 월이에요? 월 저당 상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월 저당 상수 있어요? 저당 상수가 굉장히 소수점까지 간다는 건 월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자, 이 5천만 원에다가 그냥요, 저당 상수로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죠.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곱해보세요. 5천만 원 곱하기 0.006443. 자, 얼마가 나오죠? 32만 2,150원이 떨어지나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요, LTV로 한 거예요. LTV에 대한 월불이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DTI로 가볼게요. 자, DTI는 쉬워요. DTI는 이 DTI 비율에다가 무슨 소득을 곱해요? 연소득을 곱하죠. 그렇죠? 그럼 원리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갈게요. 자, 연소득이 얼마죠? 1,000만 원 주의하실게. 월소득입니까? 연소득입니까? 나중에 나오면 12개월로 나눠줘야 돼요. 맞습니까? 갈게요. 자, 1,000만 원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월이에요? 연이야? 그럼 나중에 12개월로 나눈다는 게 가장 킵니다. 맞나요? 그럼 1,000만 원에다가 지금 DTI가 몇 %죠? 그러면 300만 원이 원리금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원리금에다가 무슨 상수로 나누셔야 돼요? 저당 상수. 우리가 저당수가 아니라 요게 이제 원리금이 연이죠, 연. 300만 원이 나왔다면, 자, 요거를 몇 개월로? 12개월로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25만 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그럼 32만 2,150원이나 25만 원을 월불백을 갚을 수 있는 걸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들어볼게요. 자, 지금은 그냥요, 월 불이백이에요. 그다음에 원리금. 근데 연이다, 월이다? 그럼 아까 대출액이 5천원에서는 월 저당상수를 곱했죠? 그럼 LTV에서는 월 불이백이 얼마 나왔죠? 32만 2,150원이 나온 거죠. 그런가요? 자, 지금 연소득이라고 했죠? 연소득에다가 1천만 원에다가 아까 30%잖아요. 그럼 300만 원이 연 원리금이 돼요. 그러면 몇 개월로? 그럼 25만 원이 떨어지죠? 그럼 이 둘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그럼 25만 원이 분리백이라는 거죠. 이걸로 대출해 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여튼 큰 금액으로 가야 돼요? 작은 금액. 작은 금액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찍는 거는 245페이지로 가져서 지금 2번하고 3번 있죠? 요걸 기억해 보세요. 2번하고 3번. 다시 말씀드리면 2번은 그냥입니까? 기존 담보대출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빼줘야 돼요.
대답해 주세요. 근데 그냥입니까? 사업자금 대출은 없습니까? 없죠. 맞나요? 근데 3번은요, 그냥이에요. 기존 대출은 없어요. 사업자금 대출은 있죠. 근데 조심스럽게 제가 쓴 문제집은 아니지만 8천만 원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800만 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해설이 8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상가. 순당당이라는 거 아시죠? 그 상가에 순당당하고 얘하고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까는 제가 순당당이라는 건 그냥 상가였어요. 얘는요, 주택담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순당당하고 245페이지 2번하고 3번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세 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배정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가셨냐면 4번에서 많이 가셨거든요. 4번은 기출문제예요. 예상. 이분이 냈기 때문에 4번 자체를 이해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깊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간다면 LTV와 DTI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원리금도 작은 금액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상가는 그냥이야 순당당을 알아야 돼. 무슨 뜻이에요?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과 저당 상수를 나눠야 대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